회사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자형 인간. 지금 의자형 인간에서 승진형 인간으로 좋은 의자의 힘을 빌리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CDG. 강은 가없이 너른 들판에 생명을 공급한다. 내장산에서 발원한 동진강은 정읍시 덕천, 이평, 신태인을 지나 보안군 백산, 동진을 거치면서 서해로 흘러든다. 만경강은 호남평야의 또 다른 젖줄이다. 산그림자를 안고 초록의 물줄기로 시작하더니 어느새 익산, 옥구, 김제의 들판을 적시는 생명의 강길이 된다. 두 개의 강줄기와 그 강이 만든 들판이 언제나 이곳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 넓은 들에 아로새겨진 전북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와 문화를 만나러 떠나본다. 정읍, 지금은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물이 넉넉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땅을 한 자만 파도 물이 나온다 해서 우물정자, 정읍이라 불렀다. 실제 동진강의 발원도 내장산의 까치샘에서 시작된다. 그 물이 기폭제가 돼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으니 정읍의 자긍심 통학 농민혁명이다. 가보년 당시 정읍시 고부면은 쌀의 집산지였고 상업이 번성한 고장이었다. 약자의 넉넉함은 언제나 수탈의 대상이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은 농민들을 동원해 만석포를 쌓고 물세를 거뒀다. 고부 관아가 있던 자리다. 물세를 깎아달라 요구했던 농민들은 감면은커녕 곤장을 맞았다. 부패한 관리의 탐악이 물과 같은 보편적 자원마저 통제했고 참다 못한 농민들이 동학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동학 농민혁명에서 주목할 점은 농민군들이 요구한 것은 빵이 아니라 인간 평등의 실현과 사회 비리의 척결, 그리고 외세 구축이라는 점이다. 이런 대의는 1895년 전봉준이 처형되며 실패로 막을 내렸다. 비록 좌절됐지만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통학 농민혁명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정읍시 영원면은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3의사 중 한 분인 구파 백정기 의사의 살신 구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백정기 의사는
1919년 24살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시작해 무장 광복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33년 상하이에서 일본 군인들을 습격하려다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정읍. 곳곳마다 농민들의 황토빛 발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 돌아보면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무심히 보아넘길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정읍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읍시 신정동 일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국책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같은 기관들이 속속 입주해 첨단 산업단지 위용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감염체 제어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노화 제어 소재와 식물 줄기세포를 개발해 바이오 산업의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정읍의 상징은 단풍이다. 내장산의 단풍은 잎이 얇고 작으면서 빛깔이 고운 것이 특징이다. 매해 가을이면 100만 명 이상의 행락객들이 붉은 빛에 이끌려 이곳에 찾아온다. 내장산은 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일대 16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총 3,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골프장, 콘도, 펜션, 상가 등 대단위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사진이 완성되면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전통을 자랑하며 한편으론 내장산에서 관광과 휴양을 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김제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자 농경문화의 산실이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놓은 김제평야와 일대 만경, 옥구평야를 통틀어 호남평야 전체에서 생산되는 미국은 연간 40만 톤에 달한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10%, 우리나라 최대 곡창이다. 김제는 이 가없이 펼쳐진 평야 덕에 풍요로운 고장이었지만 현대에 들어 농업 환경 악화로 인농 현상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쌀만큼 농민을 힘들게 한 것도 드물다. 농민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중 고가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쌀은 한국 현대사에서 언제나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한때는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은 것이었고 이제는 그 양이 남아 재고미 관리를 걱정하기도 한다. 변함없는 것은 풍작이든 흉작이든 농민은 쌀값에 대한 근심을 떨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이 민간 RPC는 수확한 벼를 포장하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관제실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진행하는데 그 처리량이 하루 75톤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0%를 웃돈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는 즉시 영향을 받는다. 결국 우리가 생산한 쌀만이 우리를 식량 전쟁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쌀 생산 농가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김제는 최대 주산품인 쌀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길을 열었다. 또 매년 10월이면 지평선 축제를 열어 한국의 농경 문화와 쌀의 역사적 의미를 축제로 승화시켰다. 화훼, 파프리카 부문에선 재배시설을 첨단화해 김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이 농장에서는 하루 4,000송이의 장미를 생산하는데 그중 6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는 아직 이르다. 화훼와 파프리카의 씨앗을 구매할 때마다 다국적 기업에 종자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한다. 로열티로 부담하는 액수는 매해 수백억 원에 달한다. 농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제시의 종자생명산업특구는 희망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백산면 일대 54헥타르의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우량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제의 민간 육종 연구단지는 종자 주권 확보라는 무거운 임무를 띠고 있다. 내장산 까치샘에서 44km를 달려온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나간다. 강은 마지막 선물로 이 지역에 풍부한 자원을 안겨줬다. 물, 산, 들판을 고루 갖춰 물산이 풍부한 보안은 예부터 생거 보안이라 칭송이 자자했다. 바람은 지나온 곳의 냄새를 담고 있다. 편산 앞에 짭조름한 바람을 따라가다 만나는 곳, 곰소다. 곰소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소금을 만들어낸다.
치열하게 사는 진짜 삶의 향이 있는 곳이다. 타산 정약용은 저서 염책에서 무릇 소금은 백성들이 늘 먹어야 하는 것이다. 오곡이 있어도 맨밥으로 먹을 수 없고 나물이 있어도 그냥 절일 수는 없다고 했다. 소금을 그만큼 중시한 것이다. 곰소는 천일염의 주산지다. 조선시대엔 바닷물을 끓여 화염을 만들었다가 창고에 보관 후 쌀과 함께 한양으로 보냈다. 지금의 염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됐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들고 있다. 염전이 생긴 지 70여 년. 이곳도 세월을 비껴가진 못했다. 30만 평에 이르던 염전이 반으로 줄었고 인부의 힘 대신 기계가 등장했다. 산업화의 역사에서 기계는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전국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질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노동력이 고갈되고 뙤약볕 아래서 몸으로만 일했던 인부들의 노고를 감안한다면 염전의 기계는 아직까진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부안의 천일염은 주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계암사의 스님들 사이에서 전해오던 제조 비법이 민간에 전수돼 오늘까지 그 맥을 잇고 있다. (3년) 자란 대나무통에 곰소 천일염을 넣고 9번 구워내면 소금과는 전혀 다른 주겸이 만들어진다. 청출어람은 천일염과 주겸을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닐까 싶다. 양잠은 곰소 염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 마을에서는 150년 전부터 누에를 쳤다. 누에고치에서 고운 비단이 나오듯 이곳 사람들의 생활도 비단결처럼 곱고 아름다우면 좋았겠지만 1990년대 이후 사양길에 들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블루오션으로 가는 인식 전환은 2002년에 이루어졌다.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전략을 수정했다. 2005년 6억 원이던 매출이 2015년에는 860억 원에 달해 누에의 메카로 부상했다. 편산 해수욕장은 부안바다의 상징이다. 하지만 1988년 국립공원에 포함되면서 긴 시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도로공사는 지지부진했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긴 기다림 끝에 최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은 만큼 서해안 최고의 명품 바다, 그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 복은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축약시킨 말일 것이다. 부안은 산과 들과 바다가 사람의 좋은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받은 땅이 아닐까 싶다. 오양성은 예나 지금이나 고창의 상징이다. 오양성에는 성밥기가 세시 풍속으로 전해오고 있다. 도를 이고 성을 밟으면 죽어서도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해빙기의 성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었을 테니 성을 쌓고 성을 밟는 곳에서도 외적에 대비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읍성의 정문 앞에는 동리 신제효의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동리는 1850년 이 집을 짓고 당시 제각각으로 구전되던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양반의 입맛에 맞추기도 했지만 아전의 비판의식과 남녀관계의 비속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신분을 넘어선 예술로 성장시켰다. 수많은 명창들이 신제효의 작업 덕분에 판소리의 유장한 풍류를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판소리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판소리가 민중들끼리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라면 고인돌은 과거와 소통하는 요적이다. 고창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밀집 지역으로 이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이 거대한 암석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걸까?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철기를 수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발전이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고인돌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전과 변화는 중요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자연이다. 2013년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산면의 운곡습지는 고창의 보물이다. 이 습지에는 86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운곡습지는 원래 논이었다. 1981년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의 습지 위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운곡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고 저수지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졌다. 이후 30년간 이 지역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비밀의 정원 같은 지금의 습지가 형성됐다. 자연은 사람이 손대지 않으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익산은 사방이 평야로 둘러싸여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호남, 전라, 장항 세 개의 철도 노선이 익산을 경유한다. 1912년 호남선 강경에서 익산 구간이 개통된 이래 104년간 열차는 쉼없이 달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만남과 이별을 경험했을까? 철로는 또 어떤 사연을 가슴에 담고 있을까? 일제 강점기엔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실어 날랐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에는 미군 전폭기가 작전 중 이리역을 폭격했다. 1977년에는 화약 수송 열차가 폭발해 수많은 사상자가 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하루 84번 KTX가 익산역을 거쳐가고 서울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갈 만큼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익산은 보석산업의 중심지다. 1975년 1위 수출 자유지역 안에 귀금속 보석 가공단지가 조성됐다. 보석 원석이 나오지 않는 익산이 어떻게 보석산업의 메카가 되었을까?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정부 지원이 큰 틀을 제공했지만 수천 세공사들의 땀과 정교한 손기술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 작품들을 보고 누군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겠는가? 보석이 익산의 가치를 만들어 온 브랜드라면 식품은 익산의 미래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익산은 2020년 7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식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식품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 동북아 식품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익산이 교통과 보석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근간이라면 이곳이 마한 백제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미륵산은 백제 무왕이 창건했다고 추정하는 사찰이다. (1980년대부터) 전반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고 현재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복원 과정에 들어갔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일제에 의해 시멘트로 덧칠된 치욕을 안고 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봤던 대부분의 사진들은 그 상처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데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우리는 상처난 사진들을 봤어야 했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리장엄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백제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익산이 보석의 도시가 된 진짜 이유를 알 것 같다. 미륵사지에서 6km 남짓 떨어진 왕궁리 유적지도 익산이 마한 백제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는 백제 역사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왕궁리 유적지의 동쪽 지역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익산시 왕궁면은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자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군산의 첫인상은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흔적을 가장 많이,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문화 역사거리라고 이름 붙일 만큼 이 거리에만도 7개가 넘는 침략의 흔적이 남아있다. 군산에 침략의 흔적이 많다는 말은 일제로부터 수탈의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군산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이곳 농사만 잘 되면 걱정할 게 없다는 이목평야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는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다. 일제는 군산 일대의 쌀을 노골적으로 약탈해간다. 군산항에 뜬다리를 건설해 썰물 때도 3,000톤급 선박을 접안시켰다. 수탈이 극심하던 1920년대에는 한 해 200만 석이 일본으로 반출되기도 했고 이 양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 이상이었다. 풍년 농사를 짓고도 울분을 토했던 이 지역 농민들은 이 추보다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군산시는 한때 일제의 잔재를 지우려고도 했지만 지금은 부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현장들을 복원하고 있다. 부의 유산이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절대 반복돼서는 안 돼.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유산을 일컫는다.
군산시의 이런 정책은 자신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군산은 현재 50만 국제관광 기업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군산에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고 군산 2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자동차 생산 회사는 1997년 군산에 둥지를 틀고 현재 연간 26만 대의 완성차와 25만 대의 디젤 엔진을 생산하며 전북 지역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초선, 철강, 유리, 중장비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군산은 국가기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군산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비전은 고군산 군도 일대의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이다. 군산 앞바다 50km 반경 이내에 있는 63개의 섬들을 휴양과 관광의 명소로 만드는 계획이다. 올해 7월 고군산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돼 그동안 섬이었던 선유도와 문효도 그리고 장자도가 육지와 연결됐다. 선유 낙조, 영사심리 같은 그동안 배를 타야만 볼 수 있었던 비경들은 더 이상 먼 곳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연륙. 바다 위 섬을 육지와 연결한다는 것은 오가는 교통의 편의성 이상의 의미는 없어야 한다. 육지와 연결됐다고 해서 섬 고유 문화를 잃어버리거나 환경이 훼손된다면 안이 연결함만 못할 것이다. 올해로 군산항이 개항한 지 117주년이다. 군산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를 꿈꾸는 항구답게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일곱 개의 화물 부두에서 2015년 한 해 1,8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고 이곳 6부두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만 올 8월까지 12,00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선적되거나 하역됐다.
군사랑에서는 군산과 중국 석도를 잇는 국제 여객선을 운항한다. 현재 연간 150회에 걸쳐 9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한반도 수탈의 전진기지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제국주의 야욕의 교두보였다. 출발지와 목적지는 그 당시와 같지만 지금은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하고 있다. 호남 제1문은 전주와 전라북도의 관문이다. 이 문에 들어서면 남원 쪽으로 기운차게 뻗어있는 기린대로를 달리게 된다. 기린은 동양에서 성인이 태어날 때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전주의 초입부터 전주의 남쪽 끝 기린봉 앞까지의 길을 기린이라 이름 붙인 것은 이곳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임을 말하는 것이리라. 이성계는 고려 말 지리산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고조부가 태어난 이곳에서 승전 축하연을 열고 야심에 찬 대풍가를 불렀다고 한다. 기린봉에서 만약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다면 걸어서 20여 분도 안 되는 곳에서 견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도성으로 추정하는 곳 중에 하나다. 언젠가 도성의 위치가 확인되는 날, 전주에선 후백제 연구의 르네상스가 전개될 것이다.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 전주는 그렇게 두 왕조를 품어냈다. 조선 개국공신 최담이 지은 한벽당 앞으로 전주천이 흐르고 그 너머엔 전주 한옥마을이 포근하게 들어앉아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이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천만이라는 숫자는 내륙 관광지의 최고였던 경주에 버금가는 수치니 이제부턴 전주를 관광도시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지나친 상업화와 전통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은 전주 한옥마을이 늘 지적받는 부분이다. 여행자의 내면 세계에 다가가지 못하는 관광은 언제나 허전함을 남기기 마련이다. 하나의 명품 관광도시가 탄생하기까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유래성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고 왕조의 발상지라는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참으로 즐겁고 고마운 일이다. 공자도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관광객들은 모두 전주의 친구들이다. 한옥마을을 즐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걷는다는 것이다. 2002년 태조로를 시작으로 전주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왔다. 걸어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전주천과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데도 적용됐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과 삼천은 자연형 하천인 고양이 강으로 복원 중이다. 도시 복원은 조선시대 전라 가명으로까지 이어진다. 단순한 복원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다. 복원된 가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관광지를 넘어선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조선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철거했으니 복원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긍심까지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전라 가명이 복원되면 풍남문에서 가명을 거쳐 객사까지 이어지는 조선시대 테마거리 조성을 전주시는 구상하고 있다. 여느 도시처럼 전주도 구도심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주는 언제나 개발보다는 생태와 복원을 선택했다. 서학동 예술인 마을도 침체된 도심에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이 입혀지고 있는 곳이다. 의미 있는 콘텐츠가 생기를 잃어버린 장소에 숨을 불어넣은 격이다. 전주는 예향으로서 전통 부문이 강한 반면 산업 부문은 다소 소홀했다. 이런 전주가 미래의 먹거리를 탄소에서 찾기로 했다. 탄소 산업은 21세기 쌀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가볍지만 10배 강하다.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전주의 미래 먹거리로 부족함이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출발이 늦었던 전주가 탄소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 바람은 미래에 펼쳐질 전북인의 삶을 싣고 있다. 조그만 샘에서 출발한 물길이 들판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돼 쉼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의 걸음이 돼 흘러갈 것이다. 동진, 만경 두 강줄기는
새만금 이 광대한 땅에서 하나가 된다. 강줄기는 끝났지만 황금빛 미래의 이름으로 전복인의 삶과 희망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